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엔 잘 주무셨나요? 저는 대체로 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푹 자는 편은 아니에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잠만 푹 자도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불면증 있으신가요? 전 지금은 아닌데 한때 불면증에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밤이 정말 길게 느껴지고 괴로웠거든요. 불면증에 걸리면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들지 못하게 되죠. 깊은 생각에 빠지는 걸 사색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낮에 할 때랑 밤에 할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독 밤이 되면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낮에 보이는 풍경과 야경이 좀 달라 보이듯이 낮에 하는 생각과 밤에 하는 생각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뭔가 더 골똘히 생각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밤의 사색이에요. 이 책을 택한 건 헤르만 헤세의 산문집이라 궁금하기도 했고, 밤과 사색이라는 단어가 저를 이끄는 느낌을 받아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워낙 유명한 작가죠. 대표작을 말씀드리면 다들 아실 거예요. 데미안, 수레바퀴 밑에서 시타르타, 유리알 유희. 워낙 많은 작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들도 정말 많아요. 헤르만 헤세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신학자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는데요. 어린 나이에 신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헤르만 헤세의 성향과 맞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양적인 철학과 사상에 더 심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학교를 나오고 자살을 시도하게 돼요. 헤르만 헤세는 시인이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첫 시집인 낭만적인 노래를 발표합니다. 그 이후에 첫 산문집인 자정 이후에 1시간도 이어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 책들을 본 릴케가 정말 뛰어난 인재가 출연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책 모두 릴케의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첫 소설인 페터 칸멘친트를 발표하는데요. 그 소설집을 통해서 문학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헤르만 헤세는 9살 연상인 마리아 베르누아와 결혼을 해요. 그녀와 결혼하면서 스위스로 이사를 하게 되고요. 그곳에 국적을 갖게 돼요. 마리아는 피아니스트였는데요. 나중에는 정신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헤르만 헤세는 신병으로 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생활을 하게 돼요. 개인적으로 헤르만 헤세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 블로그에도 한 3편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은 시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 젊음의 초상이에요. 지금은 벌써 전설처럼 된 먼 과거로부터 내 청춘의 초상이 나를 바라보며 묻는다. 지난날 태양의 밝음으로부터 무엇이 반짝이고 무엇이 타고 있는가를. 그때 내 앞에 비추어진 길은 나에게 많은 번민의 밤과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 길을 나는 이제 다시는 걷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성실하게 걸었고 추억은 보배로운 것이었다. 실패도 과오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 시에서 번민의 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속 마음속에서 그 단어가 맴돌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많은 밤을 지내면서 번민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번민하는 밤은 사색하는 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 제목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당대 최고의 작가였는데 그의 삶은 그렇게 윤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장 글을 써서 빵을 사 먹는 것조차도 어려움에 처했던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책의 앞부분은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헤세는 수많은 기억을 끌어올려서 이야기를 꺼내요. 좋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당혹스러웠던 기억들. 많은 순간 중에서 어떤 순간도 기억에서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그것이 가장 괴로운 기억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아무리 많은 기억을 떠올린다고 해도 그 기억은 인생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일 거예요. 수많은 시간은 흔적을 남기지도 않고
어느새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헬스는 그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이면 다른 날들처럼 기억을 떠나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헬스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헬스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특별히 행복하지도 또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았다고 고백해요. 행복과 불행을 세세하게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 거죠. 피할 수 없는 외적인 운명은 어쩔 수 없지만 내적인 운명은 나만의 고유 작품이에요. 그것의 달콤함과 쓸쓸함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결정하는 거죠. 반드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헤르마이스는 삶은 오로지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서만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삶은 행복이든 고통이든 최대한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책에서 보면 낮에 느끼는 감정은 순수하지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오감으로 느끼는 게 너무 많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밤에는 오롯이 감성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사색하는 게 더욱더 깊이 있다고 말해요. 헤르마이스는 책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생각에 잠기는 외로운 시간을 정적 속에서 보내본 사람만이 따뜻한 시선과 사랑으로 사물을 가능하고 영혼의 바탕을 보고 인간적인 모든 약점을 관대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살면서 저마다 어떠한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헤르마이스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고통이 곧 삶이란 뜻이죠. 기쁨과 가치는 오직 그 고통을 겪어야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겁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간 정신이 발명한 것 중 하나가 시간인데요. 더욱 깊이 고통을 주고 세상을 더 힘들고 복잡하게 만든다고 이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시간 때문에 자신이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돈과 치안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뺏기는 대신에 돈을 받고 또 일을 하고 여가를 즐기더라도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열심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헤르마이스는 그게 바로 기쁨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해요. 그런 분주함과 조바심은 삶에서 얼마 되지 않는 휴식 시간조차도 방해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돈을 벌던 돈을 벌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게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은 돈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헤르마이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간을 돈처럼 여기는 생각 자체가 우리를 너무 자유에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헤르마이스가 시간을 흥청망청 낭비하라고 말한 걸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알려줬냐면요. 해결책은 바로 절제예요. 예를 들어서 연극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초연을 놓치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명한 작가의 신간이 또 나왔어요. 그럼 반드시 그 신간을 바로 내가 정말 빨리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느긋하게 몇 주가 흘러도 뒤늦게 그 신간을 접해도 괜찮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당한 명랑함, 사랑, 서정성이 필요하다고 해요. 기쁨 가운데 가장 으뜸인 그 기쁨은 자연에서 맛보는 기쁨이라고 해요. 사실 이건 도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좀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자연과 아주 멀리 동떨어져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출근을 하던 퇴근을 하던 아니면 학교에 가던 길을 가면서 항상 앞만 보던지 바닥만 보던지 지나가는 사람만 헐기 쳐다보던지 이러잖아요. 헬스는 지나가면서 나무 한 그루라도 땅 밑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아니면 하늘 한 조각이라도 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요. 그때가 바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더덥고 잔인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화려하다. 인생은 인간과 인간의 정신을 비웃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은 인간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지렁이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의 변덕이자
잔혹한 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너무 중요한 존재로 착각한 데서 비롯되었다. 인간의 삶은 새나 개미의 삶보다 유난히 더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수월하고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한다. 삶의 잔혹함과 죽음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불평하지 말고 그런 절망을 몸으로 느끼며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의 추함과 무의미함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그런 거친 무의미함에 맞설 수 있으며 의미를 찾으려 애써 노력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것 이외의 모든 것은 동물이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한다. 헤르만 헤세가 스스로 말했듯이 유감스럽게도 쉽고 편하게 사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다시 잠을 자는 것조차 수능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통을 겪었죠. 그는 특별히 밤의 시간에 더 고뇌했어요. 헤르만 헤세의 사색을 통해서 위안을 받기도 했고 또 신선한 자극을 받기도 했어요. 사색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위대한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알겠더라고요. 이 책은 굉장히 얇아요. 얇은데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들고 읽었습니다. 일부러 밤에 읽었고요.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사색이라는 제목 때문에 그럴까요? 자꾸만 사색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책의 뒷부분에 지상의 법칙에 순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헤르만 헤세가 들려주는 치유의 목소리라는 문장이 적혀 있어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참 오래전에 이 땅에 머물다간 한 작가가 훗날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해도 괜찮다고 토닥이면서 자장가를 불러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서 해가지고 밤이 다시 찾아오는 게 두려우신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위로가 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르만 헤세가 겪었던 사색하는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을 좀 많이 차분했죠?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재미난 책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